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 생각대로 잘 되셨나요? 오늘은 26년을 맞이함으로써 25년에 어떤 단지가 인기가 많았는지 KB부동산에서 최다 조회수 단지라는 걸 뽑아놨더라고요. 2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어느 단지가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0위를 기록한 단지는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너무 유명한 단지죠. 뭐 좋은 점을 말하면 아마 40분 동안 찍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부터 역세권, 인프라, 상품, 입지, 한강 여러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가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잠원동과 반포동의 차이가 뭔데 좀 이렇게 신축끼리도 차이가 좀 날까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상권과의 완벽한 분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상권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참 부모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같이 살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않으면서 분리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가까우면 좋겠어. 이게 바로 상권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잠원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센트럴시티 터미널도 있고 가장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 센트럴시티점도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길 건너서 작은 상가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들 뒤로 한강공원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시절에 이 한강공원 많이 이용했는데요. 고속터미널역으로 나와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거죠. 우리같이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은 좋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 시끄러운데? 약간 너무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하나를 보면요, 반포동에 비해서 조금 세대수가 작을 거예요. 그게 조금은 반포동에 비해서 난개발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상권과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이제 단지의 규모도 크고 쾌적함도 더 좋고, 이런 것들이 단지 고급화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위 단지는요, 경기도에서 나왔어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이제 오를 차례라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명확해요.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고요. 2016년식이라 이제 준신축이고요. 월판선 교통호재 있고요. 평촌 신도시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네 가지 포인트만 해도 굉장한 실거주와 투자 수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규제 지역인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마 더 주목을 많이 받을 단지일 것 같아요. 18위는 서마포 쪽에 있는 성산시형입니다. 3,71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얼마 전에 조합 설립이 완료됐어요. 이제 그야말로 재건축 아파트로 주목을 받을 단계인 거죠. 이게 23평이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센 가격이거든요. 왜냐면 이 가격이랑 비슷한 곳들을 보면요, 아크로 스퀘어도 있고요,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지역에서 초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단지들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같은 평수. 그리고 옥수 쪽이나 금호, 횡당 쪽에서 대단지들도 살 수 있는데요. 금호대우나 횡당 한진타운 같은 평수 살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 소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진 서쪽 끝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호객론으로 들어가셔서요, 30년 이상 된 단지 필터를 걸어보시고 3,000세대 이상 단지의 필터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한강 쪽으로 주민을 땡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2개 단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가 동쪽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성산시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V월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어떤 조망권을 가질 수 있을까? 미리 3D로 볼 수 있는데 한강 조망권이 꽤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이제 상암이 있고 위쪽에 보면 DMC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데, 상암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이 좀 단지의 규모도 그렇고요. 교통은 완벽하지만 상품성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단지에 상품성 좋은 아파트들 많지만 교통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그 아쉬운 점들을 모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다음 단지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개포의 현 시점 대장 아파트입니다. 개포가요, 가로로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대치동이랑 마주보고 있고요,
왼쪽은 도곡이랑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개포의 대장자리가 어디냐? 대치동의 대장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더 쉽거든요. 대치동의 대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명한 음마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대장은 따로 있어요. 우선미라고 해서 대치동에 있지만 개포 우성 아파트가 있고 성경 아파트 있고 미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미도 아파트 맞은편에 개포주공 5, 6, 7단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대장 자리고요. 이 개포주공 5, 6, 7단지가 아직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있는 신축 대단지가 바로 17위를 차지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식이나 입지를 고려를 해볼 때 여기가 개포의 대장일 수밖에 없네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 상승장 강남의 대장이요, 강남의 주인공이요, 압구정도 아니었고요, 개포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상승장을 들어서는 사실은 지난 상승장만큼 스팟라이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못해요. 제 생각엔 그 이유가 2025년 3월에 강남이 전역이 토어제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빛을 못 발하던 대치동이 이제 모두가 다 토지거래 허가가 되니까 같은 링 위에 올라선 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개포동보다는 앞으로 신축이 될 대치동 쪽이나 아니면 도곡동 쪽으로 많이 또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포는 완성이 된 입지가 아니고요. 개포의 대장이 아직 신축으로 변한 것도 아니라서 이 개포와 대치, 도곡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는 관전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6인데요. 물레동, 물레두산 2부가 차지했어요. 엄청 의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던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이 순위를 차지한 게 정말 신기한 이유가 383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영등포구를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동이 사실은 여의도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사실 신길동이에요. 그래서 레미안 ST움이나 보라매 SK뷰 같은 단지들이 나올 줄 알았죠. 이 300세대 용적률 200%가 넘는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은 구축 단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건 바로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물레동 두산 2부랑 당산 현대 3차 그리고 당산 한양 아파트 이렇게 3개 단지가 10월 17일 규제책에서 나온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에 자문을 요청했고 이 패스트 트랙을 타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적률 230%지만 40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300세대 단지가 600세대가 넘는 단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변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0억 초반으로 가능한 단지 중에서 이런 재건축 호재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위를 차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15위를 차지한 단지는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5,540세대고요.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죠. 아직 조합은 설립 안 됐지만요, 이제 추진위로 설립을 해서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입주 당시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는 어린 아이였는데 저희 삼촌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 단지로 이제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면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아파트인데 복층인 거죠.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지 밖으로 나가보니까 무슨 천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왕궁도 아니고 왕들이 사는 곳 같았는데, 근데 저희 삼촌이 여기로 온 이유가 대단지여서도 아니고 복층 아파트여서도 아니고요, 친척 형을 보성중으로 입학을 시키고 싶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미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성중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을 살펴보면 송파구의 1위가 바로 이 보성중이에요. 2위가 잠실중이고요. 이 잠실중은 장미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잠신중, 요건 리센츠 단지에 있어요. 그리고 4위가 헬리오시티에 있는 해누리중.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모인 송파의 랜드마크 단지들에 있는 중학교보다 아직도 이 오륜동에 있는 보성중이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유서가 깊은 명문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여유가 느껴지는 게요, 바뀔 수도 있지만 재건축이 될 이제 설계나 이제 계획안을 들어보면 용적률을 꽉 안 채우고 300% 이하로 가져가신대요. 이게 쾌적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9,2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4위로 넘어가 볼게요. 14위는요, 용산의 센트럴파크예요. 좀 의외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 단지가 왜 인기 순위를 차지했냐면 용산에서 가장 신축이거든요. 1140세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여긴 이촌동은 아니에요. 이촌동 옆에 한강로동인데 지도로 보면 이촌동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죠. 이촌동이 재밌는 게 한강 1선, 2선, 3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용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3선에 있는 아파트고요. 1선에 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가장 작아서 층이 낮고 2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3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3선에 있는 이제 용산 센트럴, 주복 같은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뭐 400% 후반, 500%, 뭐 주복 같은 경우는 6, 700%까지 가져가고 있는 단지도. 그래서 한강보다 거리가 좀 멀어도 지금 한강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용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에 호재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구축밭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여기가 왜 그렇게 비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낡았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재건축 추진되고 있죠. 신동아 아파트랑 한강 맨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한남동에서 추진되고 있죠. 리모델링, 지금 이촌 현대라는 아파트가 이제 이촌 르엘로 바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비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서 아예 아파트촌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신축촌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전 반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라고 보고 있고, 원래 그 정도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입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2025년의 키워드는 실거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에서 센트럴파크가 순위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아현 뉴타운이 생기고 나서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후에 참 많은 신축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포 하면 마레프가 생각나죠.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는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단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꾸준히 인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입지와 규모에서 오는 상품성이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이제 12위입니다. 수원 인계동에 있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예요. 이 단지는 3,400세대 정도 되고요. 탑 20 중에 경기도가 3곳인데요. 그 중에 바로 2등을 차지한 인기 단지예요. 여기가 수원의 구도심에 매교역이 있는데 이 매교역에 3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제일 형님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고요. 세 번째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아파트예요. 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같은 경우는 여기랑도 제일 가깝고 단지 수도 제일 크고 초중고를 품고 있는 이제 입지라서 이 단지를 이제 가격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조금 더 신축이기 때문에 이제 2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수원의 대장을 이야기할 때 사실 광교는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하는 곳이 망포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이 매교역 인근이냐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망포역 인근의 아파트들이랑 매교역의 이 신축 3대장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망포역 인근의 이제 힐스테이트 영통 주변에 있는 단지들과 매교역 주변의 단지들이 가격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망포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삼성 디지털시티라는 본사 대규모 단지가 망포역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일단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성이라고 그러죠.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있고 신축으로만 이루어진 그 쾌적한 환경의 규모가 망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매교역 인근에서 보면 조금 빌라랑 혼재된 부분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상권 측면에서 봐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이제 상권이,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상권이 망포역 인근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신도시 느낌이 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망포역 인근 단지들이 아니라 이 매교역 인근의 단지가 나왔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매교역 옆에 수원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GTX-C가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GTX-C가 들어오고 나면 서울 접근성은 이쪽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이제 가격이죠. 망포역 인근의 단지들이 많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저평가돼 보이는 거고, 이 가격 대비 호재나 상품성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평촌 오바인퍼스트예요. 여기는 GTX-C 호재뿐만 아니라 인동선이라고 하죠. 위에 인덕원역이랑 아래 동탄역을 이어주는 교통호재인데, 이건 GTX-C랑 다르게 이미 확정이 돼서 착공이 들어간 거고요. 2028년 말이나 2029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나 위에 올라갈 월판선도 있거든요. 판교 접근성이 한꺼번에 좋아져서 일자리 업무 수요가 더 들어가는 거고, 바로 위에는 이제 귀인중 주변에 이제 평촌 1기 신도시에 학원가가 있는데 아이를 학원가로 보내기도 좋은 곳이고요. 실거주도 좋고 투자로도 좋고 교통 호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의 최고 인기 단지로 등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